이 나이에 나가라는 거겠지요. 박선영, 53세. 22년간 한 회사를 지켜온 경리. 하지만 이제 그녀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리해고 면담 통보.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을 피해 찾아간 뒷골목. 그곳에서 그녀는 낡은 백반집 하나를 발견합니다. 화려하지 않은 한 끼.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그 순간. 그날의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버려질 줄 알았던 인생.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빛을 찾아냅니다. 시작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박선영, 53세. 그녀는 오늘도 사무실 한 구석 책상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22년. 한 회사의 격리로 일해온 시간입니다. 회계 사고 한 번 없이 한 푼 한 푼 정확하게 기록하며 회사의 돈줄을 지켜온 사람.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 팀장이 부임한 지 1년. 그 짧은 시간 동안 선영의 존재는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에서 발언권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업무가 하나둘씩 후배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복사기 옆을 지날 때마다 들리는 작은 한숨 소리.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의할 힘도 싸울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53세라는 나이. 회사에서는 이미 퇴장을 준비해야 하는 숫자였습니다. 이 나이에 나가라는 거겠지요. 선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면서요.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직원, 젊은 인력으로 교체 가능한 자리, 냉정한 숫자로만 평가되는 2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선영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그 표정을 감춰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합니다. 불안한 얼굴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대학생 딸의 등록금, 재수생 아들의 학원비. 아직 손이 가는 자녀들이 집안에 있습니다. 엄마 왔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지만 마음속은 무겁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회사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아빠의 수입만으로는 빠듯한 살림살이라는 것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선영은 그저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밤 11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에야 선영은 노트북을 엽니다. 재취업 사이트? 이 나이에 어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경력직 채용 공고를 하나씩 클릭해보지만 대부분 마지막 줄에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대사항 45세 이하. 어떤 곳은 더 노골적입니다. 지원 자격 40세 이하. 나이 제한 앞에서 22년의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결국 노트북을 덮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력서를 쓸 용기조차 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모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을지 모르면서도 매일 아침 출근 카드를 찍어야 하는 사람. 그것이 지금 박선영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선영은 회사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동정 어린 시선들. 누군가는 안쓰러운 듯 쳐다보고 누군가는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들. 선영 씨 곧 나간다던데. 그러게 나이가. 선영은 더 이상 그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보다 수군거림이 더 목을 매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회사 밖으로 나갑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멀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5분쯤 걸었을까요? 선영은 평소 지나치지 않던 뒷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낡은 건물 1층에 작은 식당이 하나 보입니다. 삼정백반. 간판도 빛이 바랜 채 오래전에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손님이 없어 보였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입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도 다른 곳을 찾아갈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밉니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소리가 그녀의 등장을 알립니다. 어서 오세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부엌 쪽에서 고개를 내밉니다. 말투는 정겹고 표정은 온화합니다. 선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백반 하나요. 할머니는 묻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을 찾았는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선영은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오래된 식탁, 낡은 의자, 벽에 붙은 색바랜 메뉴판. 화려하지 않지만 어딘가 정겨운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밥상을 들고 나옵니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하얀 쌀밥. 특별할 것 없는 반찬들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것이 느껴집니다. 선영은 숟가락을 듭니다. 김치찌개는 적당히 익어 깊은 맛이 났고 시금치나물은 참기름 향이 은은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끼였습니다. 누가 지켜보지도 평가하지도 않는 공간. 할머니는 손님을 재촉하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선영은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밥을 먹습니다.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밥을 다 먹자 할머니가 다가와 보리차 한 잔을 따라줍니다. 말없이 그저 잔을 놓고 돌아서는 할머니. 그 작은 배려가 선영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로 숫자로 평가받지 않는 공간. 그저 손님으로 사람으로 존중받는 자리였습니다. 선영은 계산을 하고 일어섭니다. 할머니에게 작게 인사를 건넵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오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옵니다. 선영은 식당 문을 나서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이곳에 와야겠다고. 회사 식당보다 이 낡은 백반집이 훨씬 더 편안하다고. 그날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문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영은 약속이나 한 듯 그 백반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도 그 다음 날에도 회사 식당을 피해 골목길을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삼정백반의 문을 열 때마다 들리는 작은 종소리가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들어서면 고개로 인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메뉴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다른 반찬이 나왔지만 언제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고 오늘은 김치찌개와 두부조림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공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평가하지 않는 곳. 나이를 묻지도 직급을 따지지도
앞으로의 계획을 캐묻지도 않는 곳. 그저 한 끼 밥을 먹으러 온 손님으로 대접받는 곳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만큼은 회사에서의 무시도, 집에서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선영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식혜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비스예요.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식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눈시울이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이 작은 배려가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하며 선영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백반집은 그녀에게 숨을 고르는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루를 반으로 나누어 오전의 상처를 씻어내고 오후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팀장이 선영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선임님, 이 보고서 좀 검토해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필요합니다. 선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지난 3개월간 정리한 분기별 회계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표지에는 팀장의 이름이 작성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토 자료도 협조 자료도 기록되지 않은 자료였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서 검토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선임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리고는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개월 동안 야근하며 정리한 자료, 거래처별 수금 현황, 분기별 지출 분석, 내년도 예산 편성안까지 모두 선영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팀장의 성과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개인 면담 일정 안내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 인사팀장실. 선영은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개인 면담.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22년을 정리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선영은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재취업은 가능할까? 아이들 학비는 계속 낼 수 있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이불을 덮어쓰고 작게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깨지 않도록 소리를 죽이면서요. 53세의 봄은 이렇게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점심 선영은 또다시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선영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듯 했지만 역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청국장찌개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선영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 숟가락, 2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냅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울어도 돼요. 선영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앉아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선영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밥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선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또 오세요. 밥은 언제든 있으니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여전히 불안했지만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응원해 준다는 믿음. 그것이 선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면담일까지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22년을 지켜온 자리,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하기로.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면담일을 사흘 앞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팀장이 선영을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따라 들어가자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요 거래처와의 신규 계약건이었습니다. 회사로서는 올해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박선임님, 이번 주 수요일에 거래처 대표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야 하는 자리니까 장소 좀 알아봐 주세요. 팀장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허드렛 일을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을 원하시나요? 당연히 격식 있는 곳이죠.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일식집 정도요. 팀장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괜찮은 곳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디요? 회사 근처 백반집인데요. 음식이 정말 정성스럽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팀장의 얼굴에 당황과 불쾌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박선임님, 농담이시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 백반집이요? 거래처 대표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지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팀장은 대화를 끝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무리였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삼정백반의 할머니가 만드는 음식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선영의 책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박선임님, 그 백반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그게 무슨... 거래처 대표님이 직접 요청하셨어요. 화려한 곳 말고 진솔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백반집을 추천했더니 좋다고 하시네요. 팀장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놀라움을 감추며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선영은 팀장 그리고 거래처 대표와 함께 삼정백반으로 향했습니다. 팀장은 내내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하지만 거래처 대표는 달랐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골목 풍경을 흥미롭게 둘러보았습니다. 좋은데요.
오랜만에 정겨운 곳을 가는 것 같습니다. 삼정백반의 문을 열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영을 보고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묻지 않고 바로 백반 네 그릇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음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멸치볶음. 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손맛을 느끼는 것 같네요. 식사를 하며 대표는 팀장보다 선영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얼마나 되었는지, 어떤 일을 주로 맡는지,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 선영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2년간 격리로 일해왔다고. 숫자 하나하나가 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했다고. 대표는 선영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팀장은 옆에서 몇 번 끼어들려 했지만 대표의 관심은 계속 선영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대표가 말했습니다. 좋은 곳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이곳을 소개해 주신 선영 선임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팀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 진심은 통한다는 것, 그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의 이메일함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거래처 대표의 비서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대표님이 선영 선임과 개인적으로 면담을 원한다는 것.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조용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영은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왜 자신을 따로 만나려는 걸까?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변화의 조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선영은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서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영 선임님, 저희 회사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저를요? 어제 미팅에서 느꼈습니다. 이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분이구나. 자기 이익보다 진심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구나.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표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선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버려질 줄만 알았던 자신이 다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22년의 시간이 드디어 가치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정리해고 면담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인사팀장실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22년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 하지만 어제 받은 명함이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인사팀장실 문을 열려는 순간 인사팀 직원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선영 선임님, 오늘 면담은 취소되었습니다. 네, 무슨? 지금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상황이 변경되었어요. 선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감사? 무슨 일일까? 복도 끝에서 몇몇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회사는 술렁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제보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것.
회계 관련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팀장이 있다는 것. 월요일 아침, 회사는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팀장이 성과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영이 정리한 자료를 자신의 것으로 보고했고 일부 회계 수치를 조작하여 실적을 부풀린 정황까지 발견되었습니다. 22년간 한 번도 실수 없이 기록해온 선영의 정확한 자료들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팀장은 승진은커녕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정리해고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선영에게 사과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선임님,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거래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제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선영은 삼정백반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주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밥을 가져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밥상이 놓이자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직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네, 저를 인정해 주는 곳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요. 그럼 됐네요. 당신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덕분이에요. 이 백반집이 아니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끝까지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저 밥을 준 것뿐이에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버틴 사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 3주 후 선영은 새로운 회사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격리팀장으로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2년의 경험은 존중받았고 그녀의 정직함은 신뢰로 평가받았습니다. 새 사무실에서 첫 점심시간. 동료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했지만 선영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죄송해요.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선영은 회사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간판 앞에 섰습니다. 삼정백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선영이 추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영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밥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였습니다. 선영은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낡은 백반집에서 찾은 것은 한 끼 밥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고 희망이었고 다시 일어설 용기였습니다. 며칠 뒤 삼정백반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영이 소개한 직장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한 끼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딸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가 다시 시작했거든. 가족들은 자세한 사정을 몰랐습니다.
선영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겨냈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53세의 봄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이제 선영에게는 따뜻했습니다. 끝까지 정직했던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를 되찾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심으로 살아온 시간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새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격리팀장으로서 그녀의 꼼꼼함과 정직함은 회사 전체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22년의 경험은 이제 약점이 아니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삼정백반을 찾는 것. 새 회사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좋은 식당이 많은데 왜 굳이 골목 안쪽 낡은 백반집을 고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한두 명씩 동료들을 데려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음식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정성, 따뜻한 공간, 그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느 금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이 삼정백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가 봐요. 요즘 부쩍 힘이 드네요. 할머니는 올해 76세였습니다. 혼자서 식당을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찾아주니까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서 식당 문을 열어왔습니다. 선영은 그날 밥을 먹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자신도 이겨내지 못했을 텐데 도움을 받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회사 대표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제안이죠? 저희 회사에서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선영은 삼정백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 음식의 가치, 그리고 그곳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대표는 선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우리 직원들이 그곳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할머니께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다음 주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의 회사 직원들이 조를 짜서 삼정백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주말마다 할머니를 도와 식당 일을 거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반찬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사양했습니다. 선영 씨, 이러지 않아도 돼요. 당신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선영의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선영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불 조절, 시금치나물 무치는 간 맞추기, 계란말이 부칠 때의 온도 조절. 하나하나가 세월의 노하우였습니다.
음식은 마음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면 맛이 안 나요. 먹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해요. 할머니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가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하면 보람이 생깁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영과 할머니가 함께 반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준비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자신도 저런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여성은 밥을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다가가 냅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더 따라 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여기서는 울어도 된다고. 밥을 다 먹고 여성이 일어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위로받은 기분이에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오세요. 힘들 때는 언제든 오세요. 여성이 나간 뒤 선영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마음을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이 식당 지키면서 그때 손님들이 나를 살렸어요. 밥 먹으러 와주고 말없이 함께 있어줬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밥 한 끼 대접하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선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했을까? 그 손이 만든 밥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었을까?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할머니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선영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삼정백반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큰 것이 아니어도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것. 할머니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할머니처럼 살아가리라고.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집에서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가리라고. 나이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진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리라고. 53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 선영은 이제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함께한다는 것을. 낡은 백반집에서 찾은 것은 밥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고 연대였고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였습니다.